팩트체크. 패배 수석 코치 한국 대표팀 역제안 플러스 한국 축구 마무기막을 골든타임인 이유. 보도 분석. 한국 대표팀 감독에 지원한 패배 오른팔 도메네크 토렌트 전 갈라타사라이. 감독이 전술 철학을 한국에 이식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풋볼리스트에 전해왔다. 국내 축구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토렌트 감독은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직에 지원했다. 지난 3월 초 대표팀 공고나 나자 빠르게 지원서를 제출하며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토렌트 감독은 현대 축구의 아이콘이자 전술의 귀재인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오른팔로 이름을 알렸다. 2007년 과르디올라 감독이 바르셀로나 2군에 부임하며 당시 감독직을 맡고 있던 토렌트를 수석 코치로 영입했다. 이후 두 사람은 FC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맨체스터 시티에서 함께하며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18년부터는 맨시티의 자매구단 뉴욕시티에서 2시즌을 보냈다. 당시 구단 역사상 최다 승점 및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뤄내는 성과를 냈다. 이후에는 브라질 명문 플라멩고, 티르키예의 갈라타사라이를 거쳤다. 다만 플라멩고와 갈라타사라이 시절에는 큰 성과 없이 팀을 떠났다. 가장 최근 지휘한 갈라사타라이에서 성적은 7승 5무 8패였다. 토렌트는 전술적인 면에서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후보다. 과르디올라 감독을 오랫동안 보좌하며 동일한 철학을 공유해왔고 현대 축구의 패러다임이 된 포지셔널 플레이 전문가다. 후방에서 빌드업뿐 아니라 전방 압박 후 곧바로 빠른 공격 전환, 하프 스페이스 활용 등 전술 트렌드를 잘 아는 점이 강점이다. 이런 부분은 KFA가 약 6년 전 천명한 기술 철학에도 부합한다. 자신의 전술 철학과 감독직에 대해 토렌트 감독은 포지셔널 플레이는 훈련이 필요하다. 중앙에 많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생각하고 움직여야 한다. 마스체라노도 바르셀로나에 처음 왔을 때 이 훈련에 적응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하지만 포지션 플레이를 하려면 언제 공을 가지고 있고 언제 원터치, 투터치로 공을 전개해야 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또한 중요한 건 빠르게 반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을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행의 진심이라는 점도 플러스 요인이다. 감독직 복귀를 앞둔 토렌트 감독은 앞서 유럽 클럽을 비롯해 나이지리아 대표팀, 사우디 클럽에서도 오퍼받았다. 그러나 한국 공고가 난 뒤에는 1순위로 한국을 꼽았다. 약 한 달 전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팀 경험이 없는 점은 걸림돌이고 본인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최근 과르디올라 감독, 한지 플릭 전 독일 대표팀 감독과 맨체스터에서 만나 조언을 구하는 열정을 보였다. 토렌트 감독은 대리인을 통해 2026년 월드컵은 출전권 확대로 한국의 11회 연속 월드컵 출전이 유력하다. 그러나 한국은 이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축구를 발전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현재 대표팀 명단은 한국 축구가 황금세대를 구축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다. 제가 가진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 축구의 새로운 장을 여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 한국은 정말 매력적인 장소이고 한국 축구의 기술, 철학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라며 직접 의지를 전했다. 토렌트 감독은 곧바로 사단을 꾸려 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다. 함께 해온 수석 코치 2명은 현재 휴식 중이다. 피지컬 코치의 경우 라리가 팀에 소속돼 있지만 토렌트 감독이 요청하면 곧바로 합류할 수 있는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 죽음의 조, 황선홍. UAE와 1차전부터 비플랜 총력전. 세계 최초의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는 황선홍호가 드디어 죽음의 조에서 첫 승 도전에 나선다. 한국 23세 이하 U23 축구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황선홍 감독은 17일 오전 0시 30분 한국 시간 카타르 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아랍에미리트 UAE와 2024 카타르 AFC U23 아시안컵 B조 1차전을 앞두고 첫 경기부터 모든 것을 쏟아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황선홍 감독은 오는 7월 2024 파리 올림픽 남자축구 아시아 예선을 겸하고 있는 이번 대회에서 비록 기대했던 유럽파 3명이 차출이 불발됐지만 K리그 선수 중심의 B플랜을 가동해 반드시 최종 3위 안에 들어 본선 직행 티켓을 획득하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다. 위기가 고조된 만큼 투지도 높다.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U23 AFC 아시안컵은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는 올림픽 축구 종목 최종 예선을 겸해 열린다. 아시아에 주어진 올림픽 축구 종목 본선 진출권은 3.5상, 상위 3개 팀이 8위로 직행하며 3에서 4위 결정전에서 패배해 4위를 기록하면 남은 0.5상을 놓고 아프리카 지역 예선 4위 팀인 기니와 플레이오프를 치른다. 아프리카 지역 예선을 겸한 2023 U23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는 기니가 4위를 기록했다. 한국 축구는 2016 리오데자네이루 올림픽 본선 진출로 세계 최초의 8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 신기록을 세운 뒤 2020 도쿄올림픽에서 세계 기록을 9회로 늘렸다. 이번 7월의 파리 올림픽 출전까지 확정하면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을 시작으로 올림픽 본선 최다 진출 횟수를 10회로 늘리게 된다. 하지만 한국은 16개 팀이 출전한 이번 최종 예선에서 아랍에미리트, UAE, 중국, 일본과 B조에 속해 죽음의 조에서 8강 토너먼트 진출을 노려야 하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한다. 더구나 선수단 구성에서 유럽파 차출이 불발되는 어려움을 겪어 각 조 2위까지 8강 토너먼트에 오르는 여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동의 이정을 안고 있는 UAE와 거친 축구의 대명사 중국, 숙명의 라이벌 일본 모두 까다로운 상대다. 황선홍 감독은 결전지인 카타르 도하에 입성한 뒤 대한축구협회와 가진 영상 인터뷰에서 해외파, 부상 등 이슈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대회를 치르다 보면 그런 일들은 많이 일어난다.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반드시 10회 연속 올림픽 진출권을 따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선홍 감독은 UAE와 첫 경기를 앞두고 AFC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조의 팀은 모두 강하고 죽음의 조라는 점은 인정한다. 경쟁이 치열한 그룹이기 때문에 노가웃 무대에 진출하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첫 경기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경기에 쏟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국은 그동안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준호, 스토크시티와 양현준, 셀틱, 김지수, 브렌트포드를 합류시키기 위해 소속팀과 꾸준한 협의를 했으나 결국 대회 직전 차출이 불발됐다. 또 김민호, 뒷셀도르프는 가세했으나 정상빈, 미네소타는 UAE 전을 하루 앞두고 대표팀에 왔다. 황선홍 감독은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우린 백업 플랜이 있다. 큰 문제가 없다. 일부 선수들의 합류가 늦고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겨내야 한다. 조별리그를 통해 선수들이 팀으로 더 조직화하길 바란다. K리그 선수들이 저력과 기량을 보여줬으면 한다. 며 K리거 위주의 B플랜 가동에 기대를 나타냈다. 유럽파 대체 선수로 발탁된 K리거는 홍시후, 인천, 김동진, 포항, 최강민, 울산이다. 황선홍호의 첫 상대 UAE는 지난해 모국인 우루과이를 피파 U20 월드컵 첫 우승으로 이끌었던 마르셀로 브롤리 감독이 이끌고 있다. 브롤리 감독은 우리는 강력한 한국팀을 상대하게 될 것이다. 우루과이 대표팀 감독으로 한국과 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 팀을 잘 안다. 우리의 강점은 스피드와 피지컬이다. 며 승리를 자신했다. 브롤리 감독은 지난 3월 우루과이 A 대표팀 임시사령탑으로 한국을 찾아 클린스만호에 2에서 1승리를 거둔 바 있다. 한편 15일 열린 호주 요르단의 개막전은 0에서 0으로 비겼으며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A조의 인도네시아는 카타르에 0에서 2로 패했다. UAE와 1차전을 치른 한국은 19일 오후 10시 중국과 2차전을, 22일 오후 10시에는 일본과 최종전을 벌인다. 3. 신태용 감독 대폭발. 축구 아니고 동네 코미디. 정말 억울. AFC 이런 경기 하지 말길. 도대체 왜? 도하 현장.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U23 축구대표팀은 16일 한국 시간
카타르 도하의 자신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카타르 U23 축구대표팀과의 2024 아시아 축구연맹 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카타르의 연속 실점에 0에서 2로 패했다. 인도네시아는 A대표팀, 국가대표팀, 2세대 교체를 이뤄 A대표팀과 U23 대표팀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다 보니 탄탄한 조직력을 과시했다. 조직적이고 속도감 있는 역습, 수원FC 소속 프라마타 아르안의 무기인 초장거리. 스로인을 활용한 세트플레이로 카타르를 압박하면서 서서히 경기 주도권을 챙겼다. 이번 대회 다크호스로 손색 없는 경기력이었다. 이날 인도네시아는 2명이 퇴장당했다. 전반전 막판 인도네시아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파울을 범했다는 판정이 내려져 VAR, 비디오 판독 끝에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인도네시아는 여기서 선제골을 허용했다. 페널티킥 외에도 주심은 전반전 내내 인도네시아의 파울에 더 엄격했다.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강도의 파울이 나와도 인도네시아의 경고가 주어진 반면 카타르 선수들은 거칠게 태클을 시도하더라도 휘슬이 없었다. 신태용 감독도 답답할 노릇이었다. 신 감독은 벤치 앞에서 판정에 거세게 항의했다. 그러나 해당 경기 심판진은 신 감독의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판정은 후반전에도 이어졌다. 주심의 패턴은 전반전과 다르지 않았다. 인도네시아의 파울에는 엄격했고 카타르의 파울에는 관대했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인도네시아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인도네시아는 페널티킥을 내줬던 제너가 후반 1분 레드카드를 받으면서 악재를 맞았는데 0에서 1로 뒤진 상황에서 선수 하나가 경기장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역습으로 다시 한번 카타르를 위협했다. 그러나 파울에 대한 잣대가 두 팀에 다르게 적용되자 인도네시아 흐름은 깨질 수밖에 없었다. 설상가상 카타르의 일부 선수들이 경기장 위에 드러누워 경기가 지연되기 시작했고 인도네시아 페이스는 완전히 꼬여버리고 말았다. 신태용 감독은 포기하지 않고 공격 숫자를 늘려 끝까지 카타르 골문을 두드렸으나 후반 추가 시간 주어진 두 번째 레드카드 이후에는 신 감독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불만을 표했다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정도였다. 신태용 감독은 경로했고 대노했고 입으로 분노를 토해냈다. 국제대회 특성상 신태용 감독의 한국어 답변은 영어 통역을 거쳐 취재진의 영어, 아랍어, 혹은 스페인어로 통역됐다. 하지만 영어를 비롯한 타 언어로는 신 감독의 분노를 고스란히 전달하는 건 힘들었다. 분노에 가득 찬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들어온 신태용 감독은 경기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다. 일단 카타르의 승리를 축하한다 라는 말로 입을 뗐다. 신 감독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이제 시작이었다. 신 감독은 사실 아무리 경기가 카타르 홈팀이더라도 이런 경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우리가 어제 경기장을 밟기 위해서 호텔에서 경기장까지 7분밖에 안 걸렸다. 그런데 경기 당일에 버스를 돌려서 25분 만에 경기장에 도착하게 한 것부터 심판진들이 그런 어이없는 행동을 한. 경기는 축구 경기가 아니라 동네에서 하는 코미디 같은 경기라고 생각한다. 홈팀에 어드밴티지를 주더라도 이건 해도 너무했다 라며 분노했다. 이어 경기 내용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너무나 억울하다. 앞으로 이런 경기는 AFC 경기에서 없으면 좋겠다. 그래야 아시아 축구가 발전할 것이다 라고 했다. 첫 번째 질문은 두 명이 퇴장당한 악재 속에서 다음 경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묻는 인도네시아 기자의 질문이었다. 신 감독은 페널티킥에서는 상대가 오히려 우리 선수를 밀었기 때문에 우리가 파울을 얻었어야 했다. VAR 이후 페널티킥을 줬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 왜 AFC에서 심판진의 판정 교육을 시켰는지 모르겠다. 나도 밥만 먹고 50평생 축구만 한 사람인데 그게 안 보일 수가 없다. 모든 게 보인다. 그래서 강하게 어필했다. 라고 말했다.